네, 두 번째 큐브의 키워드는 어떻게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20년간 범인의 윤곽조차 잡히지 않아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강도 살인 사건.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20년간 해당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던 형사들의 집념이 빚어낸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춘재 살인 사건에서 그 단서를 찾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사연인지 이 사건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산시의 한 연립주택에서 20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면서요.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변호사님? 예, 맞습니다. 이게 2001년 9월 8일 오전 3시경에 범행 시간이 이루어졌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네. 이 안산시 한 연립주택에 이 강도가 침입을 합니다. 침입을 해서 이 저항을 하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그리고 현금 100만 원을 뺏어서 달아난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이 DNA가 이 부인분에게 검정 테이프를 이렇게 묶었었는데 네. 이 검정 테이프에 DNA가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조사를 맡겼었는데 예. 추출이 되지 않았었고 그리고 당시 뭐 주변 CCTV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지 않다 보니까는 예. 실제 없었던 거예요. 그 찍힌 부분이 없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굉장히 장기 미제 사건으로 이 강도 살인 사건 이렇게 있었던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예. 앞서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그 특이한 점이 이춘재 살인 사건에서 그 단서를 찾았다. 어떤 단서를 찾아서 적용했기 때문에 해결 과정이 그 단서가 된 걸까요? 네, 이게 좀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 2016년부터 이제 전국의 지방경찰청 산하에 미제 사건 전담팀이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그 이춘재 그 사건도 예. 이 경기 남부 지역에 미제 사건 그 철에 있었던 이춘재 사건을 DNA 증거를 활용해서 예. 한번 분석을 해보자. 네. 이렇게 시작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그 사건도 예. 이 미제 사건 전담팀에서 DNA 정보를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어떨 것인가? 예. 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이제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이춘재 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예. 더 근원적인 것은 전국 지방경찰청별로 예. 미제 사건 전담팀을 따로 둬서 예. 그 지방에서 생겼던 해결되지 않은 강력 사건들을 재수사를 하는 예. 그동안 여러 가지 형태의 과학수사도 발전을 했고요. 예. 이를테면 쪽지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자동 검색 시스템으로 설령 불분명해도 예. 신원을 특정할 수 있고 예. 또 DNA라고 하는 것은 2010년 이후부터 사실 제도가 됐기 때문에 예.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은 분석을 못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여러 가지 증거들은 모아놨기 때문에 예. 그런 그 측면에서 이번 그 강도 살인 사건도 재수사를 한번 시작을 해본 것이고 예. 과거에 있어서 생체 특정 정보는 지문 아니면 혈액형 예. 아니면 치아 교열 정보 이것이었지만 상당히 오류율도 많고 부정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DNA 이 증거는 예. 거의 오차율이 뭐 0.0001%에 불과할 정도로 예. 중요한 과학적 수사 발전의 쾌거였기 때문에 그것의 결과 자체가 지금 미제 사건이 여러 형태로 다시 시작이 되고 범인도 이렇게 새롭게 특정되는 이런 그 결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20년 전인데 이제 우리가 보통 표현할 때 그러니까 얼마나 이 DNA 그 분석 기술이 대단하냐라는 그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전제를 20년 전이라 물론 이 사건이 20년 전이니까요. 수십 년 전 것도 그럼 다 가능한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 자체가 완전히 그 오염되거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생체 그 정보, 땀을 한 방울 이제 흘렸거나 그런데 그 장갑 자체가 계속 20년, 30년 동안 보존되었다. 네.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 그 단백질 요소를 증폭을 해서 그 염기 서열을 이제 분석하는 이런 그 기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한 것이고요. 다만 이와 같은 결과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조군과 비교군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이제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기존의 범죄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전자 시료가 있어야 되고 새로 지금 채취한 이 시료와 일치하는가 여부가 있어야 되죠. 그 한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함께 있어야 사실은 대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약을 하게 되면 과학적인 수사가 가능하게 되지만 그렇기 위해서는 현장 검증과 현장 보존이 철저히 돼야 되고 오염 없이 이것이 관리가 돼야 이와 같은 정확한 수사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DNA 분석 기술이나 현대 기술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형사들의 집념, 그리고 그 노력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놓은 것이 어떻게 보면 숨은 공신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관련법이 기본권 논란이 있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DNA법이 범죄 현장에서 이제 뭐 DNA를 채취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 2001년 사건인데도 DNA가 발견이 된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전에도 이런 범죄 현장의 증거들은 남아 있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제 2010년에 법이 제정이 되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구속된 피의자라든지 수용자에 대해서도 DNA를 채취할 수가 있게 돼 있고 만약에 이거를 거부한다면 영장을 봐서 채취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다. 이렇게 해서 2011년에 한 번, 그리고 2014년에 한 번 위헌 소송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제기됐던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법익의 이익을 따져봤을 때는 이 침해의 정도보다 공익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합헌이다 이렇게 판단이 한 번 났었고 그리고 지금 그 이후에 제기됐던 사건 같은 경우 그 사안 같은 경우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판단이 났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불복 절차에 있어서 이게 영장을 집행을 하면은 불복을 할 수 있어서 그에 대해서 내가 뭔가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정확하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그 부분 헌법 불합치가 있었고 이제 이 부분이 또 이제 보완된 개정법이 지금 시행 중인데 아직도 뭐 여러 가지로 조금 인권 침해의 소지라든지 그리고 조금 여러 가지 좀 뭐 이 DNA 정보를 한번 받으면은 사망할 때까지 계속 보관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법에 대한 얘기까지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두 번째 큐브 속 사건이었습니다.